자,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고 있죠? 봄날이라 감기 환자들도 있고 잠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오늘 그 과학 특강하는 뇌과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잠을 부족하게 자면 오히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적극 공감하고요. 자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시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를 하는 지혜를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염색체 부분하고 세포 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색체 마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를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하나 염색체인데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얘들은 얘를 그대로 복사한 게 얘죠. 그래서 완전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아요. 두 개가. 그래서 이걸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고, 이 자매 염색 분체는 요 노란 동원체에 의해서 붙어 있다. 그랬는데 이 염색체를 가만히 보면 얘하고 똑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하고 얘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죠. 얘하고 얘가 크기와 모양이 똑같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상동 염색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야. 2번 염색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사람의 염색체를 전부 나타내는 사진이 바로 요건데요. 요거 1번 염색체 쌍으로 존재하죠. 2번, 3번 이렇게 전부 쌍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22번까지 보면 염색체가 어때요? 전부 똑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데 요 지금 남자예요. XY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얘들도 상동 염색체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부 23쌍, 46개죠. 46개가 사람은 염색체가 있는데 상동 염색체는 23쌍이 있는 거예요. 이 상동 염색체를 이렇게 쌍으로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는 이배체 세포 또는 핵상으로 EN 이렇게 표시해요. 상동 염색체 중 한 조만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반수체 세포 또는 N 그래요. 그러면 이 N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정자하고 난자 같은 생식세포들이 N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체세포라 그러는데 이 체세포들은 전부 EN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전부 EN,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인데요.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22번까지는 남자 여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염색체라 그래요. 얘들을 상염색체 그러고 남자하고 여자가 이게 다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런 걸 우리는 성염색체라 그래요. 얘들은 성결정에 관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X하고 Y는 염색체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상동 염색체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 얘들이 마치 다음 시간에 이제 체세포 분열 배우는데 얘들이 다른 염색체들과 똑같이 상동 염색체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염색체를 보아도 지금 요 X 염색체의 아랫부분하고 Y 염색체의 아랫부분 여기가 같은 형질들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동부이다 그러는데 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부분도 여기도 같은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염색체 X와 Y도 상동염색체로 간주한다. 다음 우리가 이제 DNA, 유전자, 염색체 이런 얘기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자, DNA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것처럼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이 DNA는 뭐가 들어있냐?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물질인데 바로 이제
분자죠. 단백질 분자, 탄수화물 뭐 분자 이런 것처럼 DNA도 이제 분자 형태의 그런 물질입니다. 다음 유전 형질이라고 하는 건데, 유전 형질은 표현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유전적 성질을 우리가 유전 형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곱슬머리인 거, 눈동자의 색깔이 뭐 어떻다, 또는 혈액형 같은 것이 어떻다, 또는 뭐 키가 어떻다, 뭐 몸무게가 어떻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 형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유전자. 이러한 유전 형질, 특정한 유전 형질, 아까 곱슬머리면 곱슬머리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유전 형질을 나타내게 하는 단위, 이게 바로 유전자인데, 유전자인데, 자 여기 보면 지금 DNA가 세포가 분열할 때 뭉툭해지면서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런 염색체를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 염색체에 들어있는 염색체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DNA가 지금 단백질에 뭉쳐가지고 이 DNA가 여기 쭉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유전자들을 나타낸 표예요.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밝혀져 있지만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띠들 같은 거, 이런 숫자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 사슬 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경우에 보통 이 염색체 하나에 약 1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DNA 하나가, 요 DNA 사슬 하나가 이게 유전자가 아니라 DNA이라고 하는 물질 안에 유전자가 아주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전자는 DNA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바로 형질을 나타내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아까 형질이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 설명했죠? 곱슬머리. 근데 곱슬머리가 되려면 곱슬머리를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 필요한 정보, 이게 바로 암호죠. 암호를 가지고 있는 DNA의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 여기면 여기 이 부분이 그러면 하나의 곱슬머리 유전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잘 정리가 됩니까? 다음은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대립유전자는 이게 지금 여기 두 개가 상동염색체예요. 이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여기 보면 같은 위치, 이렇게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로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죠. 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모양. 그러면 여기가 머리카락의 모양이면 여기도 머리카락의 모양. 여기가 혈액형이면 여기도 혈액형,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라지 A와 스몰 a, 얘들은 대립유전자. 이것도 얘들은 뭐 같은 유전자죠. 대립유전자의 위치에 같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들이 바로 대립유전자. 그렇죠? 얘들은 대립유전자의 위치에 같은 게 들어간 거고, 얘들은 대립유전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동염색체상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자, 다음은 세포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좀 해봅시다. 세포 주기란 세포의 한 사리를 의미합니다. 한 사리. 그러니까 딸세포가 처음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 그러는데, 얘들이 점점 커가지고 다시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돼서 이 세포가 분열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 그래요. 자, 이 세포 주기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막 분열해서 지금 두 개의 세포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세포가 점점 성장을 해서 커져가는데, 이때를 지완기라 그래요.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건 영어로 갭이라고 하는 말, 이게 사이라는 뜻이죠. 틈, 뭐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지자를 따온 거예요. 지완기 때 성장을 활발하게 하죠. 이때가 세포가 가장 물질 대사가 활발할 때예요. 물질 대사가 아주 활발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합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포가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세포가 어느 정도 크면 뭐를 하냐면 DNA 복제를 하게 됩니다. 분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포가 어느 정도 크면
분열을 할 준비를 해요. 분열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와 똑같은 DNA를 이렇게 한 벌 더 만들어내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원래 거와 똑같은 걸 한 벌을 더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S기라 그러는데, S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ynthesis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영어로 합성이란 뜻인데 여기서 S를 따온 거예요. DNA를 합성하는 식이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는 합성기가 S기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세포가 분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세포가 분열하려면 필요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추사라든지, 또는 세포가 분열해서 이게 두 개의 세포가 되려면 이런 세포막 같은 것도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그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G2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G2기가 다 되면 세포가 분열할 준비를 다 끝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분열하는 분열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기를 세포 주기를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는데, 먼저 간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기는 아까 얘기했던 G1기, S기, G2기가 포함되는 게 바로 간기예요. 그래서 이 간기가 세포 주기의 약 90%. 분열기는 사실은 아주 짧은 거죠.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를 우리가 간기라 그러는데, 이때 물질 대사가 활발하고 세포가 생장하는 역동적인 시기다. 우리가 이제 간기 그러면 왠지 뭔지 안 하고 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작았던 세포가 커지면서 세포로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한 다음에 세포가 너무 커져서 노쇠하고 그러면 세포의 활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두 개로. 그래서 이제 작은 세포 두 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간기 때는 뭐를 하느냐면, 분열하기 전까지 세포질에 있는 모든 물질을 거의 2배로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S기 때 DNA를 합성한다 그랬는데, DNA 합성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또는 뭐 골지체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런 것들을 다 2배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 간기를 하나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지완기, 아까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대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고, 이때 세포 내 소기관, 즉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이런 것들의 수가 증가하고 세포가 점점 성장하게 된다. 다음, S기는 DNA 복제 또는 합성기라고도 합니다. 복제기라고도 하고, DNA량이 정확히, 아주 정확히 2배가 돼야 돼요. 이거보다 작거나 또는 많으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2배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G2기는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들, 예를 들자면 방추사가 이제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체세포 분열 배울 때 배우게 되는데, 방추사라고 하는 게 있어야 염색체를 양극으로 잡아당기거든요. 이 방추사라든지 또는 세포막을 또 세포막을 만드는 물질들을 또 미리 합성해 놓아서 세포가 분열할 준비를 마치는 시기예요. 다음 분열기. 자, 분열을 모두 마쳤으면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M기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바로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M자를 따와가지고 M기라고 그래요. 자, 뭐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자, 이때 세포 주기 중 아까 가장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을 배우다 보면 마치 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주로 세포 분열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가 성장하면서 노쇠해지면, 너무 커져서 노쇠해지면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열기 때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된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분열할 때 먼저 핵부터 분열하고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핵이 두 개가 되고 나중에 세포질이 분열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핵분열 때는 복제된 DNA 이거 언제 복제한다고 그랬어요? 분열하기 전에 S기 때 그죠? 간기의 S기 때 복제한다 그랬지? 복제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DNA를 두 개의 핵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핵분열 때는 핵분열을 우리가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합니다. 세포질 분열은 결국 얘가 세포질이 분열하게 하면 각각의 세포가 되는데 이 세포를 우리가 딸세포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딸핵, 딸세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딸핵은 요 먼저 핵분열에 의해서 생긴 두 개의 핵을 딸핵이라 그러고 세포질 분열까지 모두 끝내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 이때는 딸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포 분열할 때 DNA량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DNA를 원래 이렇게 한 가닥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간기 때 DNA가 복제되죠. 간기 언제? S기 때. 원래 거와 똑같이 복제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핵분열 때 얘들이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바로 이제 딸핵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세포질을 분열하면 바로 세포가 반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거와 똑같은 원래 거와 똑같은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즉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 주기와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물질도 안 넣어주고 먼저 페트리저시에서 정상적인 세포를 얻기 위해서 세포 덩어리들을 잘게 이제 칼로 쪼개는 거예요. 암세포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고 얘들을 균일하게 잘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그 병에다가 이 세포를 이제 밑에 여기 보면 뭐 깔려 있죠. 이거 보고 이제 배지라고 그러는데 세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양분이 들어있는 배지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세포를 키우는 거죠. 그랬더니 정상적인 세포는 그냥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떻게 돼요? 세포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층으로 쌓이죠. 자, 이번에는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정상세포, 암세포 똑같이 했더니 정상세포는 세포가 숫자가 늘어나죠. 아까하고는 달리 촉진하는 물질을 넣어줘서 늘어나요. 그런데 애들은 한 층으로만 얇게 쌓이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암세포는 아까와 똑같이 그냥 막 세포가 자라가지고 여러 층으로 된 이런 세포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정상세포, 암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정상세포는 이렇게 세포가 분열해서 어느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세포 주기에서 보면 우리가 G완기에서 시작해가지고 S기,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분열기, 끝나면 다시 또 G완기로 되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멈추고 S기로 안 들어가요. G완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분열할 때가 되면 G완기에서 다시 S기로 돼서 이게 조절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 세포 주기가 그냥 무한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러한 주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 덩어리들이 잔뜩 쌓이게 되고 그것이 종양이라 그러죠. 이 혹이에요, 혹. 이런 혹이 만들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세포는 안에 이제 그 DNA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DNA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세포가 손상당한 거죠. 그러면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세포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 이상이 DNA 부분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부위에 DNA 이상이 생기면 이 조절이 안 되고요. 얘가 죽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가 그냥 분열한 채로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분열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분열하면 이게 근육이 될 세포는 이렇게 길게 되고, 뼈가 될 세포는 이게 삐쭉삐쭉하게 되고, 적혈구가 될 세포는 동그랗게 돼서 가운데 핵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과정을 분화라 그러는데, 이런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얘들은 아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세포들이만 잔뜩 있는 거예요. 덩어리로. 자, 정상세포와 암세포 주기 차이점. 아까 우리가 이제 실험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일정한 수만큼 분열한 후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데 암세포는 세포 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계속 분열합니다. 암세포가 특히 좋아하는 영양분이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만 계속 공급되게 되면 계속 분열을 하게 되는. 다음에 이러한 암의 특성은 자 정리해 봅시다.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신호를 무시해서 무한 반복으로 숫자를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전이가 잘 되죠. 다른 데로 옮겨가요. 혈관이나 또는 림프관 같은 걸 타고 얘들이 암 세포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또는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한답니다. 다음에 분화되지 않고 여러 층으로 된 종양을 형성한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여기서 구조화란 말이 나오는데, 구조화란 말은 그러니까 세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눈이 있으면 눈 밑에는 코가 만들어지고 코 밑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입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림 이상하게 됐네. 얼굴이라고 하는 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이제 구조화라 그러는데, 눈이 있는 자리에 옆에 뭐 귀가 이렇게 생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이제 구조화인데, 이런 구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비정상적인 핵을 지닌다. 바로 DNA 상에 문제가 생겼다. DNA 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내용 염색체 부분하고 세포 주기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죠. 내용을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듣는 그런 성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